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런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금요일 아침 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정말 가을 감성 가득하게 악단장님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가을 노래 중에 좋은 노래를 흥얼흥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가을 노래까지 딱 들으니까요. 네. 정말 그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저는 그 영웅본색 주윤발 씨 프란치코도 탁 읽고 뭐 I'm on no 깜대 그 낙엽 쌓인 거리를 슉 충치코 틀리고 탁 선글라스 끼고 걷는 그런 느낌.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아요. 제가 가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박범 씨 어때요? 제가 느낌?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가을을요? 예,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갔다가 왔다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가을을 타는 이유가 제가 딱 이맘때쯤 태어났습니다. 딱 이쯤 가을 때 태어나가지고 이쯤 되면 이제 시상이 예, 보지도 않던 시집의 시상이 머릿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시몬, 진시몬 형님 한번 나와주십시오. 너무 좋아요. 진심원, 보약 같은 친구, 둠바둠바. 네네. 아니 우리 그 개그맨 후배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곽범 후배 참 그렇게 개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상에서 거기 또 웃기려고 진심원까지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선배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잘 뽑아냈어요. 다른 애들이 이렇게 못합니다. 이상한데? 아니 뭐 어색한 분위기 저만 느끼는 거예요? 좀 약간 평상시랑 많이 다른데? 10원. 아니 뭐 무슨 뭐 시집 뭐 시상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막 비웃고 그리고 뭐 아까 뭐 시 하다가 뭐 굉장히 제가요? 시원하면서 막 버벅거리던데 그러면은 막 티격태격하고 이런 게 원래 정상적인 그림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아니요. 그런데 곽범 씨가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팬들이 간식거리를 아침에 싸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맛있게 먹더니, 예. 근데 이거 얼마 못 가요. 제가 볼 때는 2분 30초 후에는 또 티격태격 할 거니까. 예. 그러지 마시고. 자, 촌자님은 가을 분위기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네네. 저는 좀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생일이 가까워 저도 선물 부스러기가 잔뜩 떨어졌어요. 박범 씨 말고도. 네, 그래서 아무튼 저 가을 엄청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됐잖아요. 네. 요때다. 이 가을을 느껴야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산들, 바다, 강 정말 어디 하나 부족한 데가 없잖아요. 네. 한상 차림 쫙 놓고 반찬이 많을 때 뭐부터 먹어야 되지 이렇게 막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부터 가봐. 여기 최고야 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길 안내자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길라잡이 도우미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곳곳에서 활동하는 문화 해설사 분들인데 이분들과 전라북도 곳곳을 여행할 거거든요. 여러분 메모 준비하시고 저희 방송을 잘 지켜봐 주세요. 6분 해설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6분의 해설사분들이 딱 나오시니까 각 지역마다 나오셨잖아요. 네. 마치 저희끼리 여행을 온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박수진 해설사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가지고 저부터 해설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1971년생이고요. 남편도 하나, 딸도 하나. 그리고 군산에 산 지는 지금 11년 차예요. 예, 군산에서는 금강미래체험과
환경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 그다음에 천리길 해설사, 영상 편집 강사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군산을 연결해서 다른 사람한테 홍보를 하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군산 열리지 박수진입니다. 다음 주부터 출연하신 분들은 주민등록 등본 꼭 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 옆에 무주의 이목임님. 자, 똑바로 읽어도 임옥임, 거꾸로 읽어도 임옥임. 무주에서는요, 우영우보다 더 유명한 무주가 낳은 딸 이목임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문화관광 해설과 국가지질공원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연습 많이 해가지고 오셨네. 똑바로 읽으면 이귀동, 똑 뒤로 읽으면 동귀입. 선생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시간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네.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유명한 길을 구석구석 다닌 길 여행가 겸 해설사 이귀동입니다. 전라북도 천리길 해설사로 5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분과 함께라면 급할 게 없어. 천천히 여유 있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그 뒤쪽에 영화배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설사 경력도 가장 적고 나이도 어리지만 여기 계신 선배님들처럼 베테랑 해설사가 되기를 꿈꾸는 전북 천리길 익산 해설사 그림 그리는 해설사 최지우입니다. 네. 그림 그리는 해설사 나오셨고요. 그 옆에 우리 장수에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에서도 청정지역으로 불리우는 장수에 살고 있습니다. 장수의 아름다운 산과 숲 그리고 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문화관광 해설사이자 천리길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예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바느질하는 해설사 김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문화, 예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행까지 다. 네. 일단은 바느질을 할 테니 넌 떡을 썰거라. 이건 아닌데. 자, 우리 김상민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 후에 남원 공기가 좋은 남원 지리산으로 기천해서 해설사로서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 강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창 아주 단풍도 절정이고 또 가을 나들이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설사 여러분도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우리 박수진 해설사께서는 요즘 어떠세요? 요즘은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죠. 코로나19로 지금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굉장한 많은 투어와 그다음에 해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바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는 일이 해설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가 시간이 12시가 그냥 매일같이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지금 바쁜 요즘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시면서 바쁘고 해설사분들 바쁜데 더 바쁜 분이 있대요. 누구요? 그 사이사이에 지금 아침마당 전북을 한 편도 안 빼놓고 네. 매주 시청 중이신 분이신데 네. 보시면서 저긴 내 자리인데 내가 나가면 자기소개 시간에 2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해설사들에게 아침마당 전북은 친구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이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하는 걸 보았는데요. 보면서 왜 해설사들은 안 불러주지? 혹시 저도 언젠가 초대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는 차에 그 홍보 담당자분이 전화가 와서 네.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때가 왔구나. 때가 왔구나. 때가 와서 이번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기동 해설사님은 그 말씀이 원래 조금 느리신가요? 아니면 지금 긴장하셔서 약간 느리신 건가요? 원래 좀 원래. 원래. 예, 오늘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예, 천천히 가신답니다. 네, 천천히 좋습니다. 천천히. 근데 아까 자기소개 하실 때 천리길 해설사라는 말씀이 네. 들려가지고
고창에도 애양천리 마실길이라고 있어요. 천리길이. 천리길 궁금한데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이 전라도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 1000년이 되는 해였어요. 네. 전라도 정명 1000년을 기념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있는 걷기 좋고 아름다운 길들을 모아서 천리를 만들었습니다. 심리가 4km니까 천리하면 400km 정도 되는데 14개 시군에 있는 44개 노선을 모두 이으면 404km 정도 됩니다. 천리는 조금 넘지만 각 지역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명품 길들이 있어요. 그 길들은 해안을 끼고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길, 그리고 호수를 끼고 있는 호수길, 강을 끼고 있는 강변길, 그리고 산과 계곡을 끼고 있는 산들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길들을 해설하고 같이 걸어주는 천리길 해설사들입니다. 저희가. 네. 천리길. 근데 이제 크게 보면 해설사지만 뭐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다 다양한 장르라는 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이모김 해설사는 어떤 쪽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해설사라고 하면 한 가지만 가지고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수료나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오시잖아요. 찾아오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문화관광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전북 천리길 해설사도 겸하고 있고 또 무주가 진안하고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가지질공원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박수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환경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까 여기 뒤에 계시는 김경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숲해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동네에서 그냥 좀 많이 알면 뒤에 얘기 좀 해봐. 거기서부터 이제 해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우리 그 남원에서 오신 우리 강상민 해설사께서는 아주 특별한 그 자격증이 있으시다는데 뭔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현재 전라북도 남원시 소속되어서 문화관광해설사로 해설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남원에는 뭐 강한루, 홍보문화관, 실상사, 국악의 성지 이런 데 많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저는 동북권 지리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상사, 가야고분, 그다음에 국악의 성지 여기서 주로 많이 해설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해설하고 있는데 해설하다 보면은 어떤 문화만 가지고 아니면 말만 잘한다고 해설사가 아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자연 환경이라든지 또 뭐 절이라든지 절에 가면 부처님 종교 여러 분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야 천리길 해설사, 문화관광 해설사, 자연환경 해설사, 사찰문 해설사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설사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종류가 많네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해설사의 세계에 겁없이 뭔가 뛰어든 하루 강아지의 느낌, 가장 어리시면서 경력이 그리고 본인이 가장 짧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우 씨. 어떻게 이렇게 이 거대한 해설사의 세계에 뛰어들게 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는 올해 2년 차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를 담당하고 있고 나이도 26살이라서 가장 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원래 본업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서 서양화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갤러리로 출근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제 주말에 해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문화는 기본이고요. 이 해설사분들이 역사나 예술이 더해지고 그 외에 또 기타 분야들이 계속 더해져서 본인의 능력을 각 지역에서 발휘하고 있으신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분들과 가을 여행을 좀 떠나보자고요. 여행 떠날 때도 중요하지만 한 번 들으면 저부터도 제가 51입니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이 펜하고 이 집에 이렇게 종뜨기 이 종이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꼼꼼하게 적으시면서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질공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확실히. 네. 자 그러면 이분들 얘기 중간중간에 해설사들이 내는 퀴즈도 있거든요. 네. 지금 준비하셨나 봐요들. 알겠어요. 이분들과 저희가 또 퀴즈 풀어보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요. 자, 먼저 이모김 해설사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그 선물도 좀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머, 소리가 어때요? 예쁘죠? 맞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산행을 가거나 등산을 가다 보면
사실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구조 요청 방법이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거를 이제 종을 흔들어서요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답을 맞추시면 이 선물을 드릴 거니까 집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집중하겠습니다. 정말 집중. 종소리가 너무 청하네요. 가장 먼저 사계절이 다 아름답지만 가을이 무지 아름다운 무주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네. 이모김 해설사님. 네. 무주 가을 풍경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지금 한참 무주가 단풍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있거든요. 원래 무주 가장 아름다운 그 단풍이 어디일까 보면 넘버 1 적상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적상산. 적상산. 네, 적상산은요 가을 단풍으로 물들면 워낙에 예뻐서요 여인의 치마를 붉은 치마를 쫙 펼쳐놓은 듯한 산이에요. 지금 무주에 관광객들이 워낙에 많이 다녀가시는데요. 이 산 자체가요 너무 예쁘죠. 네, 여기는 적상산 자체가요 붉은색뿐만이 아니라 노란 단풍, 그다음에 소나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참나무 있죠. 네. 이런 나무들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도 예쁘지만 무주의 적상산이 최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00대 명산 들어보셨죠? 네, 경승지. 산을 보면 너무 예뻐서 100개로 이제 지정을 하는데 그 명산 중에 하나가 저 무주의 적상산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가 있었죠. 네. 요거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잖아요. 서로 비대면 그 시기가 있었죠. 그럴 때 무주의 적상산은요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 25곳을 선정을 했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적상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적상산, 네네. 아까 그 화면으로만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네. 그 중에서 네. 가장 저처럼 아름다운 가을 여자가 네. 인증샷 찍기 좋은 이 명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적상산에 있죠. 적상산에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무주 적상산에 적상산 사고와 저는 양수발전소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 적상산에 보면 우리가 왜 적상산에 사고가 있을까라고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조선왕조실록 들어보셨죠? 네. 네,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관하는 장소를 사고라고 하는데요. 원래 우리가 임진왜란 이전에는 4군데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충주, 성주, 전주, 춘추관. 그래서 왜구가 올라오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임진왜란 때 다 타버렸죠. 그래서 전주 사고에 있는 실록들을 원본으로 해서요. 교정을 만들어서 다른 세부를 더 편찬을 해서요. 어디로 보낼까요? 산으로. 산으로 옮겨요. 그래서 춘추관, 태백산, 오대산, 강화의 마리산, 북한에 있는 묘양산이 있습니다. 근데 적상산은 북한에 있는 묘양산이 내려온 곳이 적상산이에요. 그래서 실록을 옮겨오려면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때 북한에 있는 실록들을 옮겨오기 위해서 적상산에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하죠. 마치 지금 문화 해설을 듣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양수발전소는 근데 네. 왜 거기에 속한 거예요? 맞아요. 적상산에는 왜 양수발전소가 만들어져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양수라는 거는 물을 퍼올려서 전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하부댐의 물을 상부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양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저수지를 적상호, 밑에 있는 저수지를 무주호라고 부르는데 이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발전을 만드는데요. 만약에 물이 하나 가득 차여 있죠. 네. 저럴 때는 백두산 천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백두산 천지는 저희들은 이제 굳이 관광객들한테 백두산 천지를 안 가도 됩니다. 백두산 천지는 적상산에 있습니다라고 해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을 떨어지면서 발전을 하고 나면 물의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적어요. 적을 때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관광객들이 양수발전소의 원리를 잘 모르시겠죠? 그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유, 여기는 말이요. 다른 데는 비가 겁나게 왔는데 무주는 비가 하나도 안 왔나 봐요. 저수지가 홀딱 말라버렸어. 이래요. 그럴 때 이제 더 해설을 해드리고 싶죠. 그래서 양수발전소하고 그렇군요. 적상산 사고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퀴즈 네. 풀어보겠습니다. 네. 무주의 이모김 해설사가 준비한 문제 뭘까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무주는요, 지명과 관련돼서 색깔이 하나 있습니다. 색깔. 무슨 색일까요? 자, 촌장님 뭘까요? 네, 알았습니다. 무주, 주된 색깔이 없다. 그래서 모든 색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흰색. 흰색. 흰색이 정답입니다. 그럴듯해요. 없을 무로 생각하셨군요. 네. 자, 지효 씨. 무주 무엇일까요? 주로 내가 좋아하는 색깔 빨간색. 빨간색.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빨간색? 예. 자, 하얀색 대 빨간색 나왔습니다. 자, 정답 네. 있습니까? 아, 정답 있습니다. 네. 네, 무주의 상징색은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네, 붉은색. 네, 정답입니다. 예. 네. 무주 적산산도 좋지만 저는 사실 힘든 산길보다는 평지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주에 가고 싶은데 좀 산은 가기 싫다 하는 네. 분들한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추천할 수 있는 명소가 네. 있을까요? 네, 무주하면 또 무주구천동이죠. 혹시 무주구천동 들어보셨어요? 아유, 잘 알죠. 네, 무주구천동은요. 암행어사 박문수와 연계된 이야기들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무주구천동에는 원래 어삿길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2016년도에 네. 암행어사 박문수가 무주를 찾아왔을 때 다녀간 길이다 그래서 어삿길이거든요. 근데 구천동 33경을 걷다 보면 우리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얼마 전에 그 전기차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쁜 단풍을 보고 싶은데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분들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기차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올가을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그 하얀색하고 그 빨간색 나왔을 때 네. 이지호 씨가 빨간색 맞췄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네, 무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을을 얘기할 때는 주자가 고을 주자를 써요. 근데 무주는 어떤 주자냐면요, 붉을 주자예요. 무성한 물자의 붉을 주자인데요. 이 붉다라는 의미는요, 무주가 옛 지명에서부터 내려와요. 어제 오늘의 단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삼국시대부터 무주는 적천, 단천, 주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색깔이 바로 붉은 색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붉을적, 치마상, 적상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무주는 뭐 하루 어제부터 뭐 붉은 단풍이 연다 이게 아니고 삼국시대부터 이전부터 무주는 붉은색으로 물들여 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무주는 관광으로서 특히 무주가 붉은색을 가진 단풍의 고장이라고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무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시고 보시면 뒤로 한번 돌려서 다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는 군산. 제가 태어난 곳 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군산 이러면 바다가 너무 좋아서 여름에 좀 상대적으로 유명한 것 같은데 가을에는 또 군산에 어디가 좋은지 또 한번 궁금합니다. 드디어 군산이 네. 왔네요. 네. 군산은 가볼 곳이 엄청 많습니다. 곽범 씨의 고향이기도 네. 하신다고 했죠. 메모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 군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군산은 이번에 2020년도에 걷기 좋은 단풍길을 11곳을 선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11길 중에서 저희 구불 6-1길 탕육길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탕육. 탕육길 들어보셨어요? 네. 탕육길은 최만식 소설의 탕류와 소설 아리랑의 배경지이기도 하거든요. 총 길이는 7.5km이긴 하고요. 이게 근대 역사 박물관에서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해망굴, 자연 마당, 그다음에 월명산, 그다음에 김수미길, 그다음에 신흥동 일본식 가옥, 좋은사진관, 땡성당 빵집 걸쳐서 동국사를 걸쳐서 해돋이 공원을 가는데요. 그 길가에 은행나무가 쫙 늘어서 있고요. 그 공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단풍이 엄청나게 좋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선정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옳다구나. 네. 그렇다면 저처럼 가을 여자는 또 거기에서 인증샷을 꼭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탕육길 제일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SNS에서 가장 핫한
마을이 있다고 하던데 그 뭔가요? 어떻게 거기를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증샷 찍어야 핫한 곳이 한 군데 저희가 더 생겼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관광객이 오는 곳인데요. 말랭이 마을입니다. 혹시 말랭이가 뭔지 아세요? 무말랭이. 맞아요. 말렸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제가 할 얘기가 있겠죠. 네. 예, 말랭이는 이렇게 산 꼭대기, 그 다음에 산 비탈, 뭐 이런 곳에 작은 마을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각지에서 몰려 들어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조그만하게 집을 짓고 살았는데 당시에는 한 100여 채 정도 살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주를 하시고 거기에 예술인 7팀이 입주를 해서 거기서 사시는데요. 그 예술가가 벽화도 그리고 그다음에 예술품도 거기다 둬서 그걸 보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 아주 핫코스입니다. 아이고 말랭이 마을에 내가 저 일용이 데리고 살았잖아. 쌍품 때 그 밑에서 슈퍼 있잖아. 진짜로? 기억도 안 나는가 모르겠네. 이 양반이 우리 밑에 집 사는 양반이요. 근데 거시기는 냉긴 왔어. 좋은 것은 그 군산을 이렇게 금빛으로 물드는 거 그것도 얘기 좀 해봐. 네, 군산은 아주 많은 곳을 사실은 갈만해요. 제가 해설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잊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오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빛, 아마 청암산에 지금 현재 청암산에 있는 억새밭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토요일 또 갔다 왔는데요. 대단합니다. 사계절이 전부 좋은데 특히 가을이 좋은 이유는 이 억새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963년도에 지금 사진 보시죠? 63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45년이 지난 2009년에 이 출입이 허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생태계가 굉장히 보존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올 7월 중순경에 이게 산마다 이 생태가 좋은 곳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곤충들을 보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작이 청암산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만큼 청암산이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쯤 또 박수진 해설사도 퀴즈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문제 주세요. 네,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저는 선유도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선유도의 해변 모양이 이것을 닮았다라고 해서 이것 해변이라고 불려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곽범 씨 뭘까요? 선유도가 신선이 놀고 간다라는 섬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선이 누워 있는 모양으로 알몸으로 이렇게. 신선인데 누워 계시다. 뭔 메라스라도 입고 있었겠죠. 그걸 알몸으로 표현해요. 아침부터. 우리 조기철 작가님. 가을은 낭만, 사랑의 계절이잖아요. 사랑과 관련될 것이 아닐까요? 하트 모양. 정답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정답이 나왔어요. 전에. 알몸인가요? 누워 있는 모양이네. 알몸 아니에요. 조규철 씨가 맞췄습니다. 그래요? 하트 해변입니다. 하트. 63개가 있는 고군산 섬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선유도거든요. 선유도에 가면 선유 8경 중에서 선유 낙조, 그다음에 명사 십리, 무산 12봉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유도 해수욕장을 명사 십리 해수욕장이라고 하고요. 이 해변에 이 라인이 해변이 하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하트 해변이라고 하는데 여기 다른 여자분이랑 걸어가 다니시면 안 돼요.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래요? 선유도에는 사랑이 가득하거든요. 옆에는 무료도에는 이 하트 섬이 또 있어요. 하트 해변이 있고요. 산여봉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 데나 이렇게 잡고 나면 바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게 있으니까 꼭 부인하고만 손을 잡고 가셔야 합니다. 선유도는 좋으시네요. 네. 부안 격포는 가문 헤어진다는 얘기가 나와갖고 그게 좀 그랬거든요. 원래 여름 섬은 여름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모시고 투어를 해보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바닷바람이 불고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을 여행지로 여기가 아주 멋진 것 같습니다. 정답을 확인하고 싶어서라도 여행을 가고 싶네요, 정말. 퀴즈와 보세요. 함께하니까 지루하지 않고요. 자, 이번에 익산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최지우 해설사. 네.
저는 익산 웅포면에 있는 네. 웅포 곰개나루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웅포 곰개나루는 이제 예전에 나루터였어가지고 배가 드나들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곰개나루라는 이름은 곰이 금강물을 마시는 모습에서 따왔거든요. 네, 그리고 고려 수군과 이제 일본의 그런 해전이 있었던 바로 진포 대첩지. 있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 역사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예. 아, 웅포 공개나루 정말 이름도 정감이 가고 꼭 가고 싶은데요. 지금 이맘때에 웅포 공개나루에 가면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는지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웅포 곰개나루는 낙조 명소인데요. 해가 질 때 금강물에 비치는 반짝거리는 모습이 굉장히 예뻐서 가서 보시면 힐링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철새들이 다니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캠핑장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캠핑을 많이 하시거든요, 가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람개비길도 근처에 있어서 네. 사진도 예쁘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진으로 해야 되겠네. 진짜 분위기 좋은데요. 바람길도 그렇고. 네. 자, 그러면 또 익산 관련 퀴즈도 우리가 풀어봐야 그럴까요? 되겠죠. 네. 네, 문제 주세요. 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익산에는 10월 중에 딱 열흘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촌장님 무엇일까요? 딱 열흘. 안타까운 우리 역사 백제 왕궁리 유적도 있고 미륵사지 석탑도 있는 백제 관련된 게 아닐까요? 백제 같은데. 지효 씨 뭘까요? 지효 씨. 저는 딱 느낌이 와요. 10월이고 익산이면은 근데 열흘만 이걸 먹는 건 너무 아쉬운데 고구마. 익산 고구마 유명하잖아요. 고구마. 지효 씨, 방송 중에 먹고 싶은 걸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정답을 맞추시라는 내가 얘기였습니다. 고프긴 해요, 진짜. 예. 지효 씨, 네. 혹시 정답이 있나요? 네, 고구마가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정답이 안타깝게도 두 분 다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네. 백제 아니구나. 네, 정답은요. 사실 특정한 그런 관광지는 아니고요. 익산 천만송이 국화 축제였습니다. 국화. 네. 네. 국화축제구나. 네. 아니, 익산에서도 국화축제를 하거든요. 근데 부안에서도 국화축제를 합니다. 내일부터 하거든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하니까 거기도 많이 놀러 오시고.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익산에서는 매월 10월 중순에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여는데요. 익산의 가을 하면 또 국화거든요. 제가 익산에서 나고 자랐었는데 매년 가을이면 꼭 국화축제를 갔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축제 규모도 더 커지고 향긋한 국화 향기를 느끼면서 예쁜 사진도 남기실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도 좋으니까. 네, 이번 퀴즈는 두 분 다 틀렸네요. 전 정확히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았어요. 아쉽게도 틀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최지우 해설사분께서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2년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직접 개발한 이 해설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열정이 많다고 그래요. 어떤 프로그램이죠? 네,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은 힐링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자연 속에서 함께 걷기도 하고 자연 감상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서양화 전공했다 보니까 그 그림과 뭐 만들기를 접목해서 자연을 감상한 느낌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만들었던 그런 액자 페인팅인데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네, 이렇게 자신을 상징하는 향을 안에다가 넣고 꽃이나 나뭇잎 이런 것도 넣고요. 그다음에 주변을 이렇게 물감으로 페인팅을 해서 서로에게 선물하는 그런 소품입니다. 좋은데요. 네. 자, 이렇게 또 서양화도 그리면서 또 해설도 해주고 또 상냥한 목소리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오늘 또 최지우 씨가 우리 아침마당 전북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또 준비하셨다는데 뭘 준비하셨는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가을 특집이라서 제가 가을 분위기가 나는 노래를 잠깐 가을 노래 좋죠. 네, 가을 분위기가 나는 그 가을 노래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네. 가을 노래 흥얼흥얼하게 된다니까요, 정말. 가을이 오면 네, 이거 눈부신 아침
과연 어떤 노래가 나올지요? 뭘까요? 저희 준비하고 있을게요. 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삼삼오오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깍딸깍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와, 가을입니다. 네. 가사는 모르지만. 네. 자, 가을 분위기를 그래도 잘 만들어주고 계시는 우리 또 해설사 여러분과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을 여행. 자, 네. 이제 어디로 갈까요? 무주, 군산, 익산 다녀왔는데 악단장님 어디 네. 가고 싶으세요? 아, 저는 이름부터 끌리는 그 지역 장수로 가보고 싶습니다. 장수. 예. 아, 이름처럼 아주 건강하고 기운이 넘치는 가을이 명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경선 해설사님, 장수의 넘버원 명소는 어디 있을까요? 네. 청정 장수에 잘 오셨습니다. 예. 장수하면 일단 장안산이죠. 장안산의 한자명이 긴 장의 편안한 안입니다. 야.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길게 뻗은 산이 장수를 감싸고 있거든요. 장안산 하면 억새죠. 억새의 은빛 물결이 지금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억새를 보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네. 한번 다녀가십시오. 네. 아, 너무 좋네요. 아니, 그런데 이게 장안산도 굉장히 이게 좋긴 좋은데 좀 약간, 산은 좀 약간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어린 우리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솔직히 산 타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다른 명소는 또 어디 있을까요? 아, 있지요. 장수는 천리길이 3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안산에 장안산 마실길이 있고 지금 설명드릴 방화동 생태길이 있습니다. 생태길. 네, 방화동 생태길은 방화동 가족 휴가촌에서 시작을 해서 덕산계곡까지 가는 길인데요. 길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데크가 깔려 있어서 정말 편안하게 아이부터 어른, 노인까지 네.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고요. 이번에 황토길이 개장이 됐어요. 황토길이 개장이 돼서 맨발로 그곳을 걸으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황토 숲과 밟으면서. 계곡이 어우러져 있어서 계속 계곡물 소리를 들으면서 걸으실 수가 있거든요. 올라가시다 보면 징검다리를 건너서 윗용소와 아랫용소가 나옵니다. 용소에는 굉장히 신비한 전설이 서려 있는데요. 잠깐 들려드릴까요? 네, 용소에 원래 이무기가 2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네. 아빠 이무기와 아들 이무기.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아빠는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아들이 올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아들은 그 살던 못에서 올라가려고 계속 발버둥을 치면서 했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방화동에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랫용소에 가면 용의 발톱 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렇게 신비한 곳입니다. 용의 발톱. 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가봤거든요. 방화동 계곡도 그렇고 적상산도 가봤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대적할 만한 새로운 명소가 또 나타났다고 하는데 거긴 어딘가요? 아, 네. 혹시 뜬봉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금강에 천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자작나무 숲이 개장이 됐습니다. 자작나무 하면 대부분 강원도 쪽으로 보러 가시는데요. 이곳 장수에도 자작나무 숲이 생겨서 언제든 다녀가시면 봄부터 겨울까지 자작나무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한창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김경선 해설사가 퀴즈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요? 네. 저는 이제 숲화살가이기도 해서 아이들과 숲 체험을 많이 다닙니다. 네. 가끔 아이들하고 밖에 나가서 꽃을 보고 그러면 나비들도 많이 오죠. 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나비는 무엇을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비? 글쎄요. 그걸 맞추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니에요? 네. 자, 문제는 나비들은 꿀을 먹는다고 보통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나비 중에 먹그림 나비라는 나비가 있습니다. 먹그림 나비가 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 악단장님. 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근데 나비니까 당연히 꿀일 거지가 아니면은 이슬을 먹지 않을까요? 이슬이요? 이게 애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단어 하나만 나와도 그냥 그렇지. 웃는 거죠. 네. 똥이요. 강범 씨. 죄송합니다. 아침 시간에. 한 글자라고 해서 돈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비가 무슨 돈을 먹어요. 아니 먹어요. 떨어진 돈 먹으면 나비가 이쁘게 자라요. 돈은 선배님이 날개짓도 먹는 막 하고요. 정답 있나요 없나요? 정답 있습니다. 있어요? 네. 박범 씨가 맞추셨습니다. 애들이 좋아한대잖아요. 바로 똥입니다. 어머. 네. 모두들 다 나비는 꿀만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비 중에는 꿀을 전혀 먹지 않는 나비도 있어요. 네. 나무의 진액이나 동물의 배설물 그것들을 먹고 살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먹그림 나비는 동물의 배설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네. 오. 나비도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료 사진이 안 나왔고요. 의외지만 아무튼 축하합니다. 잘 맞춰주셨고요. 자, 이제 이렇게 지역 알고 또 퀴즈 풀어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 전주니까 전주를 한번 또 가보고 싶은데. 예. 전주 이기동 해설사 어떻게 단풍 명소도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데 전주. 예. 제가 생각하는 그 전주 가을 명소는 건지산을 단연 뽑고 싶습니다. 건지산. 네. 우리가 전주 시민의 그 공원이고 전주시의 주산이죠. 건지산 그 둘레길은 그 덕진동 연화마을 입구에서 시작하여서 혼불 문화공원을 지나면 최명희 소설가 선생님의 묘소가 있는 곳부터 그 장군봉이죠. 장군바위 가는 그 단풍 숲길이 그야말로 근교에서 이렇게 멋진 길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1, 2주 후에나 아마 절정을 기다릴 것이고 서쪽 그 정상을 지나게 되면은 여름철에는 이 복숭아 체험, 지금은 대봉시 감 체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을 지나면 이제 오송제 생태공원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거기서 나와서 조금 지나가면 그 편백숲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의 아름다운 소리와 주변의 아름다운 벤치와 평상에 앉아서 이렇게 걷기도 하는 편백나무 숲이 건지산 둘레길의 가장 아름다운 코스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전주가 이제 덕진구하고 완산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덕진구 얘기해 주셨으니까 완산구에서는 혹시 갈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 전주에는 3가지 코스 중에서 두 번째 천년전주 그 마실길 있는데 그 좁은목 약수터에 시작해 가지고 남고산성을 지나고 그다음에 초록바위를 지나면서 마지막에
그 다가공원으로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도 1, 2주 후에 되면은 가까운 근교에 이렇게 멋진 단풍을 아마 그 사진 찍기 좋은 인증사 장소로 아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를 네. 지나면 바로 전주천 이렇게 그 갈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기동 해설사님께서 오늘 또 방송에 나오신 목적이 오늘 사실 양심 고백을 조금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사실 뭐 전주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만 마음속에 둔 1위는 다른 곳에 있다고 그래요? 마음속에. 합니다. 예. 어느 곳인가요, 그곳이? 그 고창 그 문수사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퀴즈 여기서 나갈게요. 퀴즈? 네,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그럴까요? 같은데요. 네. 퀴즈 준비해 주셨죠? 네. 네. 고창 문수사에는 유명한 단풍숲이 하나 있는데요. 일명 땡땡 단풍숲이라고 불립니다. 땡땡. 땡땡은 뭐일까요? 네. 자, 고창의 아들 네. 저 촌장님. 이거 틀리면 쫓겨납니다. 아니, 딸부터 이제 딸부터? 딸. 갑자기 부담스럽네. 아니 단풍이 그 오색이잖아요. 오색 색깔이잖아요. 오색 단풍숲. 오색 단풍. 오색 단풍. 오색. 뻔하다고요? 자, 천연기념물입니다. 예?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 애기 단풍. 네, 저 이거 틀리면 큰일 나요. 뭐예요? 자, 있나요? 답이 혹시 네,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건가요? 천연기념물은 그 애기 단풍숲이 맞습니다. 애기 단풍숲.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애기 단풍 숲에 대해서. 고창 문수사는 예. 그 걷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고창 읍성길에서 시작해서 한 5km 정도 걷다 보면은 김기서 강학당까지 한 5km 정도 걸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팻말을 보고 문수사로 가게 되면 한 5km 정도. 네. 그 5km 정도 되는 곳에 이 문수사 그 청량산 일주문이 있을 거예요. 문수사. 네. 한 100m 거리에 정말로 울긋불긋한 단풍이 정말로 절정을 지금 1, 2주 내에 아마 이루고 있습니다. 네. 촌장님이 맞히실 줄 알았어요. 활짝 웃고 있으시더라고, 사실. 역시나 잘 맞춰주셨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여행지. 사랑의 고장 남원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정말 좋죠. 좋은 기억이 있는데 두 가지로 또 나눠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겠다고요? 네,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역시 멋있는 것은 제일 늦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쉬운 데하고 어려운 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디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접근성과 경사도, 난이도에 따라서 쉬운 곳과 좀 어려운 코스 두 개를 나눠봤습니다. 네. 먼저 그중에 쉬운 곳을 말한다면 우리 그 남원시 서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결용산, 결용산 둘레길을 추천합니다. 이 결용산 둘레길은 산 위에 중턱에 성북산 실내 고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산 밑에 둘레길로 해서 산성도 약 3km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아래에 이제 순환길로 쭉 결용산 둘레길이 있는데요. 여기는 순환길이기 때문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한 바퀴 삥 돌아오면 되는데 아주 그 어설길처럼 너무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단풍이 우거지고요. 가족들과 또는 아이들과 남녀노소가 함께 천천히 걸어올 수 있는 약 7km 정도 되는 아주 그 길이가 적당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쉬운 길이었고 저같이 이제 탐험가들이 좋아하는 좀 어려운 길들 어려운 있잖아요. 길. 그런 곳에 또 이제 아름다운 게 또 숨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리산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남원 지리산 하면 아주 유명하죠. 지리산 하면은 뭐 여러 시군에 걸쳐져 있는데 그 중에 남원에는 뱀사골로부터 해가지고 쭉 걸쳐져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길은 오늘은 구룡폭포 순환길입니다. 그래서 구룡폭포 순환길 보면은 네. 그 남원시 주천면 그 주차장에 시작해가지고 육모종, 구룡폭포, 구룡치, 그다음에 개미정지, 내성마을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길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육모종 나오고 있는데요. 춘향이 묘소가 앞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약 14km 정도 됩니다. 14km. 경사가 높고요. 그래서 아주 그 보기는 좋은데 아주 좀 힘든 사람들은 좀 못 올라가는 그게 흠이죠. 그래서 이 남원 구룡폭포가 약 그 흘러가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그 단풍이
꼭 울긋불긋한 것보다도 자연스러운 단풍이 쭉 걸쳐져 있는데 특히 육모정에서 구룡폭포까지 네. 가는 3km 정도 걷는 길이 진짜 일품입니다. 그래요. 이 두 곳도 좋지만 강상민 해설사가 애정하는 특별한 곳이 또 있다고 그래요? 하는데 네. 그걸 퀴즈로 준비하셨대요. 네. 자, 문제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이 코스에 가면 남월의 명물인 이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거. 자, 자, 곽범. 네. 춘향이와 이몽룡이 데이트했던 데이트 코스. 코스? 코스길. 그걸 체험해봐. 네. 데이트 코스. 괜찮은데? 거기서 막 핫바 먹고, 어묵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우리 조기철 단장님. 제가 볼 때 곽범 씨가 이건 좀 약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남원은 판소리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쑥대머리 판소리 체험일 것 같아요. 머리끼리인 줄 알았어. 한소리가 약하신데? 아니, 머리끼리인 줄 알았어. 쑥대머리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뭐 사람끼리입니까? 쑥대머리 뭐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적시 맞춰주셨습니다. 남원 하면은 네. 이 강할로 춘향이도 있지만 소리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두리산 둘레길은 운봉에서 연월까지 걷는 약 10km 정도 길이거든요. 그 길을 걷다 보면 주로 평지로서 아주 좋은 길인데 산들길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가다 보면은 황산 대첩비지, 다음에 소옥록 생가, 국악의 성지 이렇게 세 군데의 문화 역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소옥록 생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동평내 가왕 소옥록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소리는 판소리는 국악의 성지는 약 국악인의 국립묘지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불리니까 국악의 국립묘지가 있고요. 그래서 남원의 우리 그 소리길 같은 경우는 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국악의 성지 올라가면 소리길이 또 어설프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또 소리 하시는 분들이 우리 조기철 단장님이 쑥대머리 하시니까 좀 잠깐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쑥대머리 이걸 10번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곧 개인적으로 무료로 가르쳐주고 싶다고 연락 오실 것 같은 네. 느낌?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소개하실 때 저는 자연인 해설사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럼 진짜 혹시 숲속 자연에서 그러니까. 사시나요? 네, 저는 퇴직하기 전에 5년 전부터 산속에 살고 싶어서 이 땅을 좀 구입하고 그래서 자연인 그 해설사처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굴삭기라든지 이런 그 뭐 수렵, 해기사 자격도 많이 땄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연처럼 살고 있는데 이 산속에 살다 보면은 땅도 있고 하니까 뭐 무라든가 배추도 심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자연인처럼 이렇게 쭉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저한테는 힐링된 장소이고 아주 좋은 그 해설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소쿠리 하나 들고 저분 댁으로 찾아가고 싶네요. 자연 속으로 같이. 자, 오늘 해설사 여러분과 전라북도 곳곳을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해설사분들도 그 많은 분들을 상대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죠. 그렇게 뭔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모김 해설사는 네. 어느 때가 가장 좋으세요? 해설하시면서? 저는 항상 즐거워요. 네. 그 중에서도? 네, 항상 즐거운데 그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예전에는 단체였다면 요즘엔 가족 단위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6살, 8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가족이 적상산으로 오신 거예요. 높잖아요. 근데 다 둘러보고 아이 지나가면서 한번 들려보자라고 했었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까 곽범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똥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기들이 적상산 사고에 그 해설을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실록들을 내려올 때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을까,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들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콧구멍 얘기하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콧구멍, 코딱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엄청 관심 있어 해요. 그때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다 그 맞춰서 해설을 해줬더니 아빠가 사진을 찍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적상산은 사고라 어려워서 갈까 말까 했었는데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이 거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쉽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설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군청 홈페이지에 칭찬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이디 카드를 메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이 해설사 이름이 진짜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사진까지 올려주셔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뿌듯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사실 네. 해설하다 보면은 뭐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뭔가 해설을 하다가 이의 제기를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좀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네. 그럴 것 같은데 김경선 해설사님 어떤가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네. 아, 있어요? 네, 대부분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이지만 가끔은 해설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 해설사로서는 가야 홍보관하고 농계 사당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농계 사당에는 농계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계하면 장수가 고향인 줄을 몰라요. 장수에 왜 농계가 있어요? 농계가 기생인데 왜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알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한번 장수에 오십시오. 제가 잘 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고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돌아가실 때는 정말 감사하다 이야기하고 또 오겠다 하시고 다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근데 그게 그냥 그 사대부집 그 따님이었던가요? 양반집 따님이긴 했는데 너무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작은 아버지 집에서 살았는데 작은 아버지가 민며느리로 농계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팔았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정상인이었으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어디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었나 봐요. 주달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일이 농계 어머니가 있었군요.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딸을 데리고.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주고 분명히 산다고 예. 했는데 도망을 갔으니까 관아에 고발을 했겠죠. 거기까지만. 네. 또 나머지 얘기는 그 네. 사당 앞에 가서 직접 들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네. 학자들 연구 내용을 네. 말씀드리는 건데도 좀 그걸 길어질 것 가지고 같아서. 뭐라고 하면 네. 그것도 네. 참 스트레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강상민 해설사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아, 그랬어요? 그 교수 때보다 아무래도 해설사 일이 더 잘 맞으신가 봐요. 네. 뭐 교직에 있을 때도 물론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했지만 또 해설 산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맞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번씩 시내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해설하다 보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스트레스 없고 특히 이야기하다 보면 길에 관해서 문화에 관해서 또 뭐 사찰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오히려 그분들은 더 좋아해주고 뭐 더 이야기를 붙여와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네. 자, 우리 박수진 해설사는 한 번 온 사람이 네. 거기 또 가야 돼. 그 양반 만나러 가야 돼. 네. 이런 특급 뭐 비법이 있으시다면서요? 저는 항상 인생 자체가 작은 목표의 연속, 도전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설사 일을 하면서 가장 제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군산을 다시 찾게 하는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좀 사진이나 영상을 조금 선물로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부가 찾아오셨는데 정말 말을 1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유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데 손도 안 잡으세요. 보통은 손 잡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에다가 혹시 이별 여행? 했더니 막 웃으세요. 네. 원래 우리가 이래요. 그랬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먼저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한테 나오면서 제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엎어서 말을 했던 게 여자들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남편하고 여행지에서 잘 찍은 사진 하나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내분이 끄떡끄떡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결혼할 때 빼고 사진을 제일 많이 찍으셨대요. 그날이.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우리 신랑하고 선유도에 와서 선유도에 다녀왔다? 이 사진 하나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다른 여행 계획이 저를 또 찾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군산에 많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라서요. 좀 군산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기동 해설사님께서는 이 해설사 일을 하고 나서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졌다 그래요. 근데 제가 뭐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주말에 나가시니까 저 아내분이 좋아하시는 건가 합리적 의심인 거거든요. 합리적 의심을. 네.
제가 천리길 햇살을 시작할 무렵쯤에서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가 이렇게 뻥 터져가지고 뭐 차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 한 대로 부부간에 그 44개 코스를 이렇게 그 다니면서 그 지역마다 그 먹거리가 좋은 먹방 코스나 또 이렇게 걷다 보니까 집사람도 나보다는 처음에는 느리더만은 나중에는 잘 걸어요. 그런 것을 느끼고 이런 거를 저는 SNS 이렇게 블로그에 이런 거를 모아서 이렇게 글을 담고 좋은 곳을 소개하면서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소개도 와요. 그런 것들이 그때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주말에는 혼자만 가니까 바빠가지고 혼자만 가니까 조금 싫어하는 표정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모자에 있는 그 배지는 네. 어렸을 적에 무슨 맞아요. 보이스카우트 하신 건가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시는데 네.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네. 이렇게 싹 도르면 그 지역마다 한 개 배지를 받습니다. 근데 한 개 지역에는 3개 내지 4개 코스가 있다 했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14개 시군에 그 배지고요. 하나 제가 이 소개에 보여드리는 것은 예. 여기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 지원타에서 44개 코스를 완주하면은 여같은 메달을 이렇게 주고 선물도 받습니다. 네, 좋은데요. 야, 메달에 배지까지 굉장히 탐나네요. 아니, 근데 저는 뭐 그 아내 얘기하셨지만 그 최지우 씨의 가족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그 해설 활동하는 거를 부모님께서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를 하셨나요? 어땠나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는 미술 공부에 좀 집중을 하지 이게 왜 하는 거니? 했는데 제가 보이는 라디오에 나간 적이 있어요. 해설 홍보를 하러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면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막 보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네, 아마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방송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마지막으로 김경선 해설사가 시청자 여러분께 가을 여행 이렇게 하시라 뭐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전라북도에는 정말 아름답고 걷기 좋은 명품 길들이 많습니다. 각 지역 명소들을 찾아오셔도 좋고요. 명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느 길을 오셔도 좋고요. 그 길에 오셔서 저희들을 찾아주십시오.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각 지역마다 천리길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같이 동행해서 길 안내도 해드리고 같이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든든한데요? 자, 우리 그 어쩌면 인생에 길라잡이가 있듯이 책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이대건 촌장님, 이분들에게 드릴 책 어떤 책인가요? 네, 저희를 열심히 길라잡이 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인데요. 어린 왕자입니다. 다 익숙한 책이죠. 이 책은 저자인 생텍쥐베리 탄생 12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자수로 한 땀 한 땀 자수로 놓은 그 자수를 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보기 드문 책이고요. 특히 이 책은 지구별 여행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 곳곳을 멋지게 안내해 줄까, 거기서 어떤 삶의 의미, 오랫동안 이어졌던 역사의 의미를 찾아줄까, 그 이야기를 잘 안내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막내, 2년차 막내에게 잘 하시라고 120년 동안 하십시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우리 지역 곳곳에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잘 알려주는 알림이 역할을 6분이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설사님들하고 6분을 모시고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무주 얘기 듣다 보면 무주 가야 되고, 그렇죠. 군산 얘기 듣다 보면 군산 얘기 들어야 맞아요. 거기 가야 되고, 네. 전주도 아이고 또 거기 또 가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갈 곳이 많아져서 참 좋았습니다. 정읍도 가야 될 것이 단풍, 단풍의 1번지지 않습니까? 거기 가셔야 되고요. 고창은 또 핑크 뮬리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셔야 되고, 경기전 향교, 전주 은행나무까지도 보셔야 되니까 남원 빠졌어요. 남원도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14개 시군 두루두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행 갑시다.